상당히 지금 다리가 많이 부어 있다든가 뻑적지근하면서 뭐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잠도 어떨 땐 잘 못 자죠. 계속 자다가도 막 쥐가 나면 발가락이 막 위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바늘로 그전에는 막 찔렀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참 주무르다가 발바닥에다가 파스도 붙이고 별짓을 다 해요. 약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혹시 당뇨발 올까 봐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당 체크 한번 해보자. 당 체크. 아유. 아, 여기 당뇨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되시나 보다. 164나 되네. 에휴, 오늘 아침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당이 높은 거야? 당뇨를 이제 진단받고 나서 매일 이렇게 당 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막 불안해요, 그게. 다리가 자꾸 아프니까 계단 내려갈 때도 한 발 한 발 내려가요. 전에 한 번 또 계단에서도 한 번 넘어졌거든요. 안 넘어지려고 그러다 보면 더 크게 막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온 몸에 다 멍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까 봐 아주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되네요. 아유, 이 당뇨 때문에 온몸이 종합병원이네요. 어떻게 아파요? 밤에 자려고 그러면 네. 그 쥐나는 것 같은 느낌? 발가락 하나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막. 아, 이건 좀 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못 걷게 될까 봐. 이거는 어때? 힘 빼보시고, 힘 빼보시고. 아파요. 이 발가락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예. 네. 조금만 이상하면 또 병원 가보고. 왜냐하면 당으로 인해서 합병증 같은 게 올까 봐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병이라는 게 초기에 많이 고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자꾸 두고 보자고 선생님 말만 계속 듣고 있으려니까 저도 어떨 땐 깝깝하고 이게 좀 심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여기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걱정도 당연히 늘죠, 뭐. 합병증이 무섭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해해요. 이번에는 안과에 가셨나 봐요. 눈이 잘 안 보이고 뿌옇고 그리고 또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뭐 눈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당뇨가 이제 약 드신 지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네. 어지럽고 할 때가 좀 있어요. 어머니 검사해 드렸는데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마다 자주 볼 필요 없어요. 6개월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6개월마다 그냥 검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안과를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6개월 있다 오라 그러는데 6개월 전에도 아프면 가는 거지. 아이고, 근데 너무 걱정하시는 것도 건강에 안 좋거든요. 걱정을 조금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합병증 같은 게 올까 봐 아이들한테 짐될까 봐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이제는 걱정 그만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와주셨다네요. 한수연 씨 어디 계세요? 네. 앞줄에 앉아 계셨구나. 네. 굉장히 열심히 병원에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당뇨가 아무래도 이제 뭐
주위에 계시는 분도 당뇨발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도 하신 걸 제가 봤고요. 그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아프니까 혹시 이게 이제 뭐 합병증으로 와서 저도 또 그렇게 못 걷게 되고 계속 놔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을.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 케어하다가 한번 저혈당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요. 막 하늘이 막 노랗고 팔다리가 막 굉장히 막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 일상생활 중에 그 당뇨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계시는 데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저 귓속말로 저한테만. 당뇨가 있다 보니까 시간 이렇게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화장실 가다가 이제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막 못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예, 어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 기저귀 같은 걸 막 챙겨 갖고 가야 되고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뭐 한참 나이인데 나이 많으신 막 90세 넘으신 할머니도 아주 건강하게 다니시는데 제가 벌써부터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막 그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떨 때는 막 우울증도 오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한수연 씨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저혈당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혈당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네. 저혈당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실 수도 있고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저혈당의 원인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혈당은 밥을 먹어도 140을 넘기지 않고 이 혈당이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이 높이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 그래프는 갑자기 혈당이 200까지 치솟은 게 보이죠. 식사 후 갑자기 혈당이 200까지 치솟은 게 보이죠. 그러더니 또 갑자기 훅 떨어지죠.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은 이 불규칙한 식사, 과식, 당이 많은 음식 섭취, 수면, 운동 부족, 이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난 다음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해 이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이 췌장에서는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데요. 이 혈당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그때 우리는 참기 힘든 피로감과 이 공복감에 또 먹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이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을 만들던 췌장이 지치게 되고 이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가 몸속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합니다. 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같은 뇌졸중 발생률이 2배에서 6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25%가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혈당이 떨어졌는데 음식물을 제때 섭취하지 못하면 이 그대로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몸속에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혈당을 재지 않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푹 잤는데도 극심하게 피로하거나 졸음이 쏟아진다거나 식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허기짐을 느끼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커트하면서 손을 다치게 됐을 때 그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거가 상처가 낫지 않아서 당뇨를 의심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가서 검사를 해보게 됐죠 또.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7.3이면 아주 높은 거거든요.
화장실은 또 어찌나 가고 싶은지 손님 머리 하다가 급하면 도중에 그만두고 갈 때가 많았어요. 손님 남겨두고 가시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 시기에는 또 손님들이 더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일이 먼저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에 우울증, 아주 나쁜 우울증. 누워만 있고 싶고 손님 오는 게 귀찮으면은 머지않아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가게를 닫을 생각까지 하시면 저 당시 얼마나 상심이 크셨단 얘기죠. 세상에. 거기에서 쇼크를 좀 먹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못 싸웠어? 제가 이제 다행히도 그래도 닭가슴살을 좀 좋아하니까 닭가슴살 먹고 야채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잡곡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규칙적으로 채소 위주의 좀 식사를 하시네요. 뭐 음식도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당뇨 좋다는 것들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식단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줘볼게.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저건 뭘까요? 먹을만하지? 아, 저것도 고인옥 씨의 관리 방법 같은데요. 미용실에서 뭘 하시는데요? 어허! 아니 훌라훌라. 미용실에서 훌라후프를요? 저 따님도 뭐 아주. 봐봐. 정상이지? 이렇게 많이 좋아졌잖아. 식후 2시간이 배고 오면 뭐. 아까 영상 보니까 막 훌라후프도 같이 하시고. 네네. 이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잘하고 계신 게 훌라후프가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내장 지방은 지방산을 혈관 속으로 쉽게 침투하게 해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훌라후프는 하체 중에서도 옆구리와 골반 주위의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챙겨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라고요. 딸아이가 알려줘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니, 블루루핀 이름만 들었을 때는 파란 곡물? 파란 콩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블루루핀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블루루핀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루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루핀은 이 기원전 파라오 무덤에서 발견되어 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먹어온 고대 곡물로 이 당뇨병을 최초로 기술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의학자 이븐 시나가 이 루핀을 당뇨 치료제로 처방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면 역사가 굉장히 깊은 식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루피니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들어봤어요. 국내에서는 루피니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루핀 속 알칼로이드 독성을 낮춰 식용으로 개량한 게 바로 블루루핀입니다. 아, 이제 그 루핀이 뭔지 알았으니 블루루핀이 당뇨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블루루핀에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눌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알죠. 돼지 감자에 많이 들어있는 당뇨에 좋은 성분 아닌가요? 네, 잘 아시네요. 이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이 이눌린은 위액에 바로 소화되지 않고 이 천천히 분해될 뿐만 아니라 이 과당으로 변하지 않아 이 당을 높이지 않고 이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이 이눌린 함량을 비교했을 때 높은 식품이 바로 이 블루루핀입니다. 이 병아리 콩에는 1.7g, 돼지 감자에는 3g, 블루루핀에는 4.8g의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
실제로 건강한 성인 11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밀가루빵을, 다른 한 그룹은 블루루핀으로 만든 빵을 섭취하게 했더니 밀가루빵을 섭취한 군에 비해 혈장 포도당 농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성 38명을 대상으로 블루루핀 함유 식단과 불포함 식단으로 나눠 28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침착되는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루핀에 이눌린 말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또 있을까요? 블루루핀 속에는 이눌린 말고도 천연 당뇨 치료제로 알려진 감마콘 글루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표준 치료제보다 10배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블루루핀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혈당이 약 2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블루루핀에는 필수 아미노산 10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류신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블루루핀에는 단백질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 이 닭가슴살에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22.5g, 이 소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27.3g인데 이 블루루핀의 경우 37.5g으로 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식이섬유 함량 역시 이 100g당 완두콩이 5.6g, 강낭콩이 9.1g, 이 카무트가 11.9g인데 블루루핀은 100g당 27.8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함량 역시 100g당 키노아는 5.8g, 완두콩은 4g, 블루루핀은 2.8g으로 낮은데요. 낮은 당으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랑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 알겠는데 그게 당뇨랑도 상관이 있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제탄수화물인 빵, 밥, 국수 등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어 가능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단백질은 섭취 후에 천천히 소화돼 혈당에 반영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식이섬유 역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비커를 우리 몸, 물을 소화효소, 그리고 갈색 각설탕을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물, 그리고 하얀 각설탕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 섭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화가 되면서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물은 이 소화효소에 의해 금방 분해돼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와, 차이 난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물은 아직 분해되지 않고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적으면 소화효소에 쉽게 분해되어 체내 혈당을 상승시키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경우에는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블루루핀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안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고인옥 씨가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라고 하셨거든요. 블루루핀을 발효시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블루루핀에 2가지 균주를 넣어서 발효시킨 것이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인데요. 특허 유산균인 고구마 유산균 BST-L601과 우리 전통 음식 청국장에 있는 바실러스 균을 발효해서 만든 게 바로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입니다. 와. 야, 저는 고구마 유산균은 처음 들어보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고구마 유산균은 항비만, 항당뇨를 인정받은 특허 유산균인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 유산균 BST-L601과 고지방 식이를 함께 섭취했더니 지방 생성을 억제했다고 합니다. 블루루핀만으로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효소를 발효시킨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이 대부분 효소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소화. 네, 이 많이들 알고 계신 효소가 바로 침 속에 네. 아밀라아제일 텐데요. 이 효소는 입, 위, 췌장 등 우리 몸속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활성 단백질로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뼈와 피부를 생성하고 이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죠. 네. 이렇게 소화, 흡수, 분해, 이 배출 등
이 생리작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데요. 이런 효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장 흔한 질환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 소화불량인데요. 이렇게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 이 장에서 이 부패가 일어나 몸에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각종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호스를 우리 몸의 소화기관 위부터 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스 중간중간 끼어있는 하얀 물체를 탄수화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화효소가 풍부할 경우 탄수화물이 잘 분해되어 장까지 이동하지만 소화가 만약 효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이 곳곳에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소화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와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탄수화물이 노폐물이 되고 독소로 변해 당뇨,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아밀라제 활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당 관리 때문에 현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현미는 백미에 비해 소화 속도가 느려 섭취하다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효소가 충분해야지 몸속 독소가 쌓이는 걸 막고 당뇨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